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10년간 국가철도망 투자 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경북은 6개 노선이 신규 사업에 포함됐는데요. 우리 지역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선환 대경 언론인의 사무총장 그리고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북의 6개 사업이 신규 반영이 됐는데요. 확정된 사업 현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통합 신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북과 대구가 1순위를 올린 사업이 즉 대구 경북성 강력 철도망이 신규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북선인 서대구역에서 통합 신공항을 경유해서 중앙선인 의성역을 연결하는 66.8km의 복선 철로가 뚫리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대구에서 의성까지 자동차로 1시간 걸려요. 근데 이 철로가 개선되면은 거의 29분 정도. 굉장하네요. 정말로 공간이 단축되는 거죠. 또 중부 내륙선 즉 이천에서 문경까지의 구간인 중부 내륙선하고 김천과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 내륙선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문경 김천을 연결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문경 점촌, 상주, 김천 70.7km의 사업비 1조 1,437억 원이 드는 이러한 야심찬 철도망이 구축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남북으로 동서로 이제 아주 좋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또 이 구간이 연결되면은 수도권과 낙환 중남부 내륙을 잇게 되고 또 산업 관광 벨트를 구축해서 지역 균형 개발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망이거든요. 교통망 구축 없이는 섬으로 남게 되지 연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대구권에서는 강력철도 2단계를 김천과 구미를 연결하는 것도 추진을 했고, 즉 대구권과 김천시 또 김천 혁신도시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해서 주민들에게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중부 내륙철도 즉 이천에서 문경 개통에 대비해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기반이 되는 경부선 즉 점촌 영주 구간을 단선 전철화 사업으로 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북부권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대구시와 그다음에 강주 경상북도, 그다음에 영호남 등 6개 시도가 공동으로 요구한 달빛 내륙철도, 즉 강주 송정에서 그다음에 서대구까지 연결하는 것이 원래는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막판에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동서합 발전 차원에서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주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다뤘던 이슈들도 눈에 띄고요. 세세하게 신규 확정된 사업 현황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얘기 나눠본 것처럼 경북도가 추진하던 사업이 다수 포함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시장님과 이철우 지사님의 노력에 정말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대구와 경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저는 통합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기반시설이 다 갖춰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도청 신도시의 철도망이 없어요. 도청의 철도망이 없는 것은 경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부 내륙선하고 중앙선을 연결하려면은 점촌 도청 신도시 안동을 연결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만 연결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데 정말 아쉽고요. 또 하나 더 붙여 말하면 아까 서대구에서 그다음에 통합신공항 의성을 연결하잖아요. 근데 안동에서 의성까지가 또 단선이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안동까지는 복선이 돼 있는데 안동에서 의성까지 단선이니까 밑에서는 복선 다 해놨는 중간에 또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촘촘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들 같아요. 총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시의적절하다. 역시 정말 영호남이 하나 되고 또 대구 경북이 하나 되는데 과거 100년, 200년 전에는 철도의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현대에 들어와서 한 7, 80년은 자동차 중심 수요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또 철로였냐? 역시 철도가 이 산과 물을 건너는데 굉장히 좋고 더더욱이나 또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탄소 배출 이렇게 많이 되지만은 이제 자동차도 수소 전기 수소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철도를 통해서 이 환경 보호를 할 수도 있고 또 구간에 타고 내리기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그 지금 소멸되는 어떤 도시를 이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번 그 영호남 그 철도와 대구 경북의 철로는 어째 보면은 가장 수혜를 입는 것이 우리 이 안동 북부권이 아니겠나. 특히 문경은 정말 이 6개 그 철로 동시에 수혜를 입는 곳이다. 그래서 뭐 최근에 고윤한 문경시장이 입을 다무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문경이 최대 수혜지가 될 것 같네요. 네. 두 분 어쨌든 모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얘기 나눈 이 사업들의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도 궁금한데 교수님, 철도만 계획에 포함이 되면 사업이 아예 확정이 되는 건가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계획은 계획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계획이 돼서 안 된 계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야 그래서 할 산이 많죠. 왜냐하면 이 철도망이 일단은 기본 계획이 수립된 여기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기본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 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착공까지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뭐냐면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중도에 그만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북부 지역 또 대구와 경북에서는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 수립 자체에 반영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실제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의 노력보다 앞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해야만 이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막연하게 계획되었다고 즐길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더 어려운 난관이 남아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모든 분들이 합쳐가지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또 돈 문제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산 넘어 산 계속해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확정된 철도망 사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호남을 잇는 달빛 내륙철도가 무려 15년 만에 신규 사업에 확정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린 만큼 뜻깊은 성과인데요. 그동안의 과정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영호남 간의 문제는 왜 교통이 중요하느냐. 당장 보면은 물류도 별로 없고 이동하는 인구도 적을 텐데 왜 그걸 설치하느냐 이런 논리가 중앙에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영호남 간의 철도 내륙 이 달빛 철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이미 한 16년 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그쵸. 이제 이번에가 우리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잖아요. 이게 2006년에 이미 1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시작돼 가지고 5년 단위마다 한 번씩 이 국가의 철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장단기 비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아주 2011년, 12년도 굉장히 영호남 간의 철도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 높은 지리산 밑을 뚫자, 철도로 뚫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야말로 1시간 40분 걸리는 것을 1시간 내로 단축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졌어요. 그러다 지난 4월에도 이 4차 기본 계획 안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자 5월달, 6월달 영호남 6개 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사실상 데모크라시를 하는 거죠. 광주수도 모이고 안동수도 모여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것을 국가에다 건의했는 거죠. 중앙정부의 사고방식을 보면 야 그거 경제적인 어떤 편익이라든가 봤을 때는 기본 편익에서 절반도 안 낸다. 계획한 데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익이 적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영호남 간에 그렇게 뭐 물동량도 많지 않다. 이런 논리지만은 우리 대구 경북 그리고 또 광주와 대구는 달구벌과 빛골이 서로 만난다. 이렇게 해서 달빛 내륙 철도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건 뭐예요? 단순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거 편익 그런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릉과 호남 오랜 그 동서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찬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광주시장과 대구시장 또 경북도지사가 다 나서서 이 6개 광역시도 자치단체가 2번이나 모이고 실무자들은 4번이나 모였어요. 그렇게 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각각 건의하고 같이 건의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 노선 철도가 사실 199km나 돼요. 또 여기 들어가는 예산마다 4조 5천억입니다. 이렇게 구축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은 이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본 실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같이 해 나가야 합니다. 양 도시, 양 지역에서 이게 되면은 사실상 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경남 그리고 광주, 전북 이
이 6개 광역자치단체의 10개 지역 지점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있죠. 이렇게 해서 수혜자가 엄청 늘어납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거리도 짧아지고 마음도 합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그 달빛 내륙철도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그동안 15년 동안 이상 번번이 무산되다가 이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아예 예타 없이 바로 본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어떤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지금부터 주장을 하고 또 추진이 되도록 계속 살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추진됐을 때 이익이 적다 이런 의견도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달빛 내륙철도의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 축구해 주셨는데 남은 과제도 그럼 얘기해 주실까요? 예. 이제 권영진 시장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제 여태까지 달빛 내륙철도가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행동화하고 철로가 놓여져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동서화합이 바로 국가 균형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중앙 정부에도 전달하고 또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미래 철도망을 통해서 영호남 간의 마음의 벽이 확 허물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6개 시도 10개 기초자치단체에 1,700만 명이 이 혜택을 입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통해서 2시간 내에 이 생활권 내에 어떤 관광 문화 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또 그리고 약 7조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가능합니다.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이 영호남 간의 정책적 반영이 결국은 동서화합의 큰 지름길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뭐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숙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정말 필요한가? 또 실질적으로 계획한 만큼 그 기대 성과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구 경북 그리고 또 대구와 광주에서는 각각 있는 곳에서 중앙 정부를 향해서 지방 분권, 지방 발전 또 지역의 어떤 그런 시너지 이런 것을 주의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놓여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중앙 정부의 그냥 구축 계획이 됐으니까 마땅히 당연히 놓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달빛 내륙철도처럼 또 주목받고 있는 철도가 있습니다. 바로 신공항 연계 철도망인데요. 이 신공항 연계 철도망이 열반 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확정이 되었는데 지자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지자체에는 상당한 부담이 가중이 되는데요. 예. 신공항 연계철도망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일반 철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강력철도로 계획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건설비 2조 원 중에 30%는 6천억 원을 지방비로 분담을 해야 되고요. 또 매년 300억이 넘는 운영비가 있어요.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 특히 경상북도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이런 부담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박동엽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6천억 중에서 우리 경북도가 50% 분담하고 대구시가 50% 부담을 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를 완료했으나 향후에 대도시권 강력교통특별법 개정 시에 30%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을 10%로 좀 줄여달라고 이 법 개정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발음이 좀 미흡했는데 일반 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확정이 됐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철도망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다음으로 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된 사업도 좀 알려주실까요?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된 것이 도청 이전 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말 경상북도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점촌 안동선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이 됐고 또 신공항과 연계한 동서 횡단 노선인 김천 전주선 또 그리고 의성 영덕선 그리고 충남, 충북, 경북을 가로질러 서해와 동해를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그다음에는 구미 국간 산단의 교통 인프라를 지원하는 구미 산단선 인임철도 이런 것들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점촌 안동선이 검토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교수님께서 이 점촌 안동선과 또 통합 신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주장해 오신 만큼 네. 아쉬움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보시나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도청 소재지에 강력철도망이 없는 것은 유일하게 경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가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나 특히 도청 신도시가 소재하고 있는 경북 북부 지역은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 남도보다도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에는 완전히 오지죠. 이러한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된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도청 소재지인 안동은 대전보다가 위도가 높아요. 그런데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점심 먹으러 대전 갑니다. 그런데 안동 올라 그러면 2박 3일 동안 고민을 해야 돼요. 아이고 참. 서울하고 훨씬 가까워요. 맛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게.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군위 의송으로 왔고 도청 소재지가 경상북도 북부직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항공교통망, 고속도로 교통망, 철도 교통망만 마지막으로 구축된다면은 정말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점촌 도청 신도시 안동 구간은 돼야 된다. 그럼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모든 계획들이 아직도 수도권 또 경북 내에서는 대구 경북에 대구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구에서 신공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도청 신도시에서 신공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런 우리는 발상을 좀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중앙정부에서는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사람도 다니지 않는데 도로가 뭐 필요하노? 우리 지방에서는 도로를 놔주면 사람이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좀 하루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많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도 검토 사업으로 포함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추후에 또 따로 다룰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가철도망은 이번 이 계획이 4차 철도망의 기간이 2030년까지입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약 10년간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서 내륙도 이번에 그 여러 가지 포함되지 않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데 이것이 울진까지 계속 연결되기로 했거든요. 어째 보면 그 영호남 달빛 내륙 철도가 들어감으로써 이것이 빠졌다 이래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계획이 한번 빠지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국가철도망 계획은 좀 빠졌더라도 전철 계획을 추가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또 이제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 또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또 국가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철도망 또 전철 어떤 연장 이런 걸 통해서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생활권도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지방 소멸을 상당히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어떤 친환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철도가 꼭 들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이제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는데 그런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끝으로 의견 주시죠. 지금까지의 철도망은 남북축으로 또 수도권 중심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을 했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정말로 부르짖어요. 그러면 실천을 해야 되죠. 이제는 동서축으로 그다음에는 지방 중심으로 소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에서 확정된 사업이 있어요. 계획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하루 빨리 실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특히 추가 사업으로 선정된 점촌, 도청 신도시, 안동 구간은 다음에 빨리 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또 그 이전에 좀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안 된 이유도 도청 소재지 인구 2만도 안 되는데 그거 해서 뭐 하겠느냐. 또 그런 상황에서 대구 경북 통합하는데 그거 뭐 도로 뭐 필요하겠어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루 빨리 불식시키려면 우리 스스로가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를 성장 거점 도시로 정말 도청 소재지의 위상에 걸맞는 도시로 발전시켜 놓았을 때 중앙정부에서도 그래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